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가족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받는 중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역 인근에서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과 함께 시민단체들도 시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통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오늘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 아닌 척 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역풍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 촛불행동, 더불어민주당이 한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민주당 혼자해서 반응이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 척하며 같이 하려는 것 같다. 제가 첨부한 자료들을 보시라. 저게 어떻게 민주당과 민노총이 따로따로 하는 것이냐.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을 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 국힘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을 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거리로 몰려나온 우리 시민들의 집회는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는 민심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한 사법부 겁박 집회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여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국민들을 비상식적인 국민으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를 운운하던 자가 국정농단, 공천 개입 등 수많은 비리 의혹 정권에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이딴 식으로 매도를 하다니, 그래서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검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오는 15일과 25일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사실상 국힘당은 윤석열 정권 더 이상 방탄할 동력을 잃게 됩니다. 지지율 17%짜리 정권에 더는 목맬 수 없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김건희 특검에 동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이 지금 똥줄이 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파이낸셜은 기사 제목에 북한이 시켰나 간첩 배출한 민노총 오늘 윤석열 퇴진 집회라는 제목 하에 민주당은 친야 성향 단체들과 연대한 장외 집회로 정권 퇴진 여론을 만들려고 했으나 전 민노총 간부 간첩 활동으로 인해서 일단 집회 시작은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이 민노총 주도의 정치색이 짙은 집회가 거듭될수록 북한 개입 의혹은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민노총의 집회는 북한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는 정치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구단체들의 발언도 여러 인용을 했는데, 한동훈은 이재명 사법부 압박이라 빌드업을 하고 기레기들은 북한의 지령 아니냐라고 빌드업하는 모습을 보니 제 눈에는 이들의 빌드업이 집회의 규모가 더 커졌을 때 오히려 계엄령을 시도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이 윤석열 지지율이 17%까지 하락을 하자 어제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1위 여사, 2위 경제, 3위 소통, 3대 난맥의 부정평가 역대 최고라는 기사에서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국정난맥상을 반성하고 쇄신책을 제시함으로써 추락하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대통령은 김건희를 감쌌고 김건희 특검은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고 했으며 자신의 육성 녹취까지 공개된 명태균 씨 의혹도 부인을 했다. 대통령은 2시간 20분 동안 목이 아프도록 해명을 했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임기를 완주한다는 것이냐. 대국민 담화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엉뚱한 소리나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부터 모두 갈아치워야 한다라고 후려쳤고, 한겨레도 지지율 17% 최저경신, 실종된 대통령의 위기의식이라는 제목 하에 국정운영 동력이 바닥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지만
윤석열에게서 위기의식 찾아보기 어렵다. 역대 대통령을 돌아봐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경우는 찾기 어렵다. 박근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국민 사과를 할 때 지지율이 17%였다. 제2부속실을 출범하고 휴대전화 교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쇄신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지지율 17%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후려쳤습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벌은 안 멋지고 끝까지 해보자는 식이죠. 자, 관련해서 지금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와 오늘 이틀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들 앞에서 명태균의 태도가 어제와는 너무나도 대조되게 뻔뻔해졌습니다. 명태균은 기자들 앞에서 전날 검찰 조사에서 거짓 허위 보도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었다. 참 마음이 아프다.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왔다. 가짜뉴스로 제기된 의혹을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라며 취재진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짓이 나오고 또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8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오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냐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청와대 이전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청와대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주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을 뵈러 가는 길에 청와대를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에 1인 시위를 하던 한 시민이 어제는 꼬리를 내리고 왜 오늘은 당당하냐며 따져 물었고, 이에 명태균은 무슨 꼬리를 내리냐, 국민들에게 미안해서 그런 거지 라며 정신 차리세요 라고 오히려 호통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명태균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에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강혜경 씨도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 내용이 명태균이 김태열 소장을 상대로 답변을 강요하듯이 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취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이 서서히 유포되는 걸 보면 이거 이미 사건 바꿔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봅니다. 검찰이 뭘 해도 신뢰하지 않고 특검만이 답이라고 말하는 현실이 정말 속히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아주. 누가 시켜놓으셨어? 누가 시켰어? 당신은 누구야? 저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누구야, 이름이? 김구현입니다. 김구현이가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런 걸? 어디서 오셨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런 걸? 어제는 말에 꼬리 내리더니 오늘은 또 당당하게 언론사들을 갖다 폄하하고 말이야, 지 멋대로.